다음은 시장 시그널과 기업입니다. 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그널 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또 준비한 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에서는 반도체 대장주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전자보다 오늘 아침 먼저 50만 닉스를 돌파했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가는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려 55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약 30%가량 상향 조정하는 목소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핵심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실적 클럽을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분기 만에 또다시 새로운 영업이익을 경신하는 모습, 그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15조 원까지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감도 동시에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가고 새로운 실적을 찍고 있긴 하지만 2026년이 실적 피크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과연 새로운 목표가 진입 가능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그 안에서도 한전기술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에이펙 정상회담 시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게 된다면 해당 내용에서 원자력 관련된 합의문까지 서명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해당 서명문 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합의문에 담기게 된다면 이건 곧 한국이 원전 핵심 기술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과 관련된 신규 원전 사업부터 하반기에는 호남권 ESS 사업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한전 기술 해당 내용들이 한국 원전 산업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풀어야 될 게 많은데 일단 하이닉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전자, 50만 닉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만들어낸 단어고, 그다음에 뭐 익숙한 뭐 친밀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낮잡아 보이는 주식이 아니라 약간 경마스럽게 만들어 놓은 뭐 1번 말, 2번 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하이닉스는 50만 원을 오늘 먼저 도달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직 10만 원. 뭐 근데 뭐 현재 추세라면은 10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 발판으로 그 이상을 보겠죠. 근데 이 베이스가 이제 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글로벌 트렌드는 AI일 겁니다. 어제 이제 뉴욕의 이제 빅테크들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키워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 커머스라는 단어를 잘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챗 GPT는 요즘은 뭐 저희 장모님도 쓰시더라고요. 네. 막 쓰시는데 그 챗 GPT가 이제 월마트하고 아마 연계해서 쇼핑 커머스죠. 이거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갈 거라고 했는데 이미 접종이 됐고 그게 오픈 AI나 뭐 여러 글로벌 AI 기업들 또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컴퓨팅 시스템에 또 메모리 뭐 이거 난리 났죠. 뭐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티뱅크가 뭐 어제 보니까 보고서 4분기 영업이익 15조 원 전망, 컨센서스가 12조 원이었는데 그보다 높게 잡았어요. 주가는 50만 원을 가고 있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김덕호 대표가 보시는 하이닉스 어떤 전략? 뭐 저도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몇만 전자, 몇만 닉스 이런 걸 좀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이제 보면은 아 드디어 뭐 100만 원을 돌파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항상 폭락장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400만 원도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그 네. 7월 당시에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광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광기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니 종교적 믿음이었죠. 오히려 지금 더 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 더 사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2년 반, 3년 동안 거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손실이 크다 보니까 아마 네.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왔고 또 다시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는 또 낙수 효과로 이제 뭐 장비주, 소비재, 부품주들이 또 올라갔었죠. 뭐 이후에 중요세 때문에 그렇죠. 또 매물 잠재 매물 오버행 이슈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좀 일어서고 있을 있잖아요, 겁니다. 지금 주가가.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엔 이제 실적 추정으로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고 3분기 실적을 넘어서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조망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하이닉스가 그러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느냐? 다음 주 발표거든요. 네. 29일 날 이제 발표가 29일이죠. 29일 날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먼저 HBM3를 납품을 해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가져올 수 있는 캐파가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장 중국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정도급에 되는 뭐 GDDR7이라든가 이제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조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12조까지 뭐 조망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실적들을 비교를 했을 때 성장 탄력세가 작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우리가 자대고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만전자, 몇만닉스 이런 것들이 왜 부담스럽냐. 이게 홈쇼핑하고 비슷해요. 홈쇼핑도 보면은 자, 이거 월 4만 원에 3개월 무이자로 4만 원에 팝니다라는 이런 게 마음에 들까요? 39,800원에 마음에 들까요? 39,8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를 계산을 하기보다는 당장 한 주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의견을 지금 다 상향 제고를 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럼 이분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SK 하이닉스 정말 50만 닉스 SK 하이닉스도 50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몇몇 증권사 뭐 IM증권이나 뭐 대신증권 뭐 여러 증권사들이 10월 초순 그러니까 10월 1일 2일 날에 레포트를 냈어요. 근데 이때 5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추천했던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한 33만 원. 42만 원 이랬어요. 네. 근데 지금 올라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재고를 시킵니다. 6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53만 원, 52만 원, 55만 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쉬운 직장이 어딨나. 차라리 그냥 저도 이렇게 방송 패널 안 하고 애널리스트 가서 그냥 레포트만 좀 날리면 레포트를 날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너무 조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적을 조금 더 조명을 해서 봤을 때는 일단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중국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뭐 챗 GPT 쓰시는 분들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제 어머님께서도 이제 GPT를 쓴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모님이요. 그렇죠. 장모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분이시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AI라는 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써봐요. 그리고 네. 생각보다 괜찮네.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GPT 검색하는 게 좋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이 AI 시장을 성장을 시키는 거는 단순 서칭이나 검색 기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AI 에이전트로 가는 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것은 저는 여전히 또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문제가 이제 과거 2022년, 2023년도 이때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의 그 기점을 회귀를 해본다라면은 그럼 지금처럼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 이 반도체 칩들이 정말로 단기간에 빨리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즉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반도체 칩에 대한 거는 주가가 잘 갔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완공이 지연되거나 혹은 정부에서 뭔가 이제 경기가 좀 긴축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또 다시 한번 악성 재고가 남느니 뭐 이걸 언제 팔아 넘기느니 이랬던 그 주가 눌림목이 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 전략적으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과감하신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할 정도로 뭐 물론 실적 기대감은 너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지난 60일, 그러니까 세 달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35만 원 선 터치 이후부터 해서는 포지션을 조금 밸런싱을 하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삼성전자 쪽을 조금 더 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겠다라는 포지션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때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셨던 매도를 했던 이 현금을 바로 어딘가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다시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뭐 시티증권이 64만 원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그 전망이 유효하다라면은 3분기 실적을 두드려 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보자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도 약간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 그렇죠. 네. 대부분 출연하신 분들이 그 보수적으로 지금 계속 좀 조정 너무 과열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의견은 저러시니까 전략은 비중 축소? 과감한 전략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상당히 그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다른 건 더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은 너무 좀 과열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담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자 원전 얘기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딜로 언급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미 통상 관세 협상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이다라고 지금 언론이 또 뿜어대는데 진위 여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또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럼 중국이 좋아할까? 뭐 좋다 싫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껄끄러울 텐데라는 반대 급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뭐가 나왔어. 그럼 자 원전 또 고. 그러면 뭐 두산에너빌이 탑이었지만 이제는 그 밑으로 한수원이 결국에는 받는 건데 그러면 한전기술 아니 한전이 주가가 2배가 났네. 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원전의 기대감들,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그동안 대형주 안에서 대장주의 노릇을 좀 했지만 오늘은 한전기술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6.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전 KPS가 3.9포인트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개별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됐던 효과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가 좀 발행이 됐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원전의 모멘텀이 좀 반영될 수 있고 상반기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던 실적이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기대치 부합 전망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이 원전 모멘텀이 수주 성과라든가 실적 반영 효과들을 좀 미흡했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인 원전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으로 좀 연동되는 기대 요인들이 오늘 긍정적인 수급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들을 좀 보면 외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재차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일단 외인이 10월 중에 한 560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독수조항 논란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EPC 업종에 관련된 제한된 수급 정책 움직임들이 오늘 대량 거래를 좀 수반하고 있는 시초에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월 26일이었죠. 12만 3,100원이라는 이전 고가 경신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좀 시작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의 어떤 기대치 안에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도 있었고 추가적인 해외향 뭐 수주 모멘텀들도 좀 유효하지만 일단 뭐 전반적인 또 실적의 기저효과들이 좀 높아진 것은 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전체적인 글로벌 원전 정책에 대한 확장 기조, 그다음에 뭐 웨스팅하우스와에 관련된 독수 조항들이 수익화 관점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남아는 있지만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일단 산업 부분에 대한 확장 관점에서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일단 체코 원전의 수주 성과에서 전체 총 수주 금액이 한 1조 3천억 규모가 원전 2개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한전 기술이 좀 수취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연말에 좀 계약을 좀 체결하게 되고 내년부터 점진적인 어떤 실적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이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체코의 2기의 추가 뭐 수주 계약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의 1호기 또는 2호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원전 수주 성과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중동양 수출 모멘텀들이 좀 아직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주가 반영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설계 용역비에 관련된 어떤 매출 포션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수주 성과가 좀 누적된다는
전제 안에서는 오히려 상승 여력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뭐 오늘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뭐 저는 크게 뭐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조정 구간 좀 거쳤기 때문에 이전 고가 이후에 서서히 좀 원전에 관련된 모멘텀들 좀 반영시키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중기적 관점에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은 분할 매수하지만 그냥 매수 전략으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 또 뭐가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경고는 아니고요. 최근에 중국이 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죠. 이로 인해서 미국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사를 보호하고 나서자 한화그룹만이 아니라 현대, 삼성조선그룹 까지 정치적인 우호 환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성까지 개선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목표가는 51만 원 선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함정의 수주 준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간 무역 협상 자리에서 마스가에 대한 투자까지 확정 지을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만이 아니라 HD그룹 역시 미국의 현지 조선소 설립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울산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 인력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HD 현대미포 추가 상승 가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증시에서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인데요. 아이폰 17 시리즈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이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LG 이노텍 역시 아이폰이 잘 팔리고 최근에 강달러 흐름까지 힘입자 이 실적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무려 주가가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26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핸드폰 카메라 모듈만이 아니라 이 피지컬 AI라고 일컫는 로봇에 대한 카메라 모멘텀, 자율주행에 대한 카메라까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동시에 확장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주가의 확장 국면 어디까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또 HD 현대미포 미국의 경고라는데 사실 미국의 경고, 미국이 지금 강하게 나갈 입장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톤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협상의 키는 중국이 이미 가져갔다고 봐야죠, 되겠죠. 에이펙 때 중국이 그걸 딜 조건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면은 이지 딜, 쉬운 딜이 될 거고 중국이 계속 이거 안 돼, 더 우리가 키 잡은 김에 더 한 번 더 밀고 나가 그러면 연말까지 또 질질 끄는 거고 어찌 됐건 간에 그 중간에 하나 나온 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제 이 쉽빌딩 조선업인 것 같은데 참 미국이 무슨 경고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딱히 별로 할 말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똥 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이 그 대상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니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국 법인에 등록돼 있는 지금 하나오션 그룹들을 지금 이제 다 타격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소를 웃고 있겠죠. 왜냐면 MRO 수주를 군장비 MRO 수주를 준다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중국이 확실하게 하나오션을 안 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미국도 나름대로 웃고는 있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지금 워낙 이제 관세 그리고 보복 관세를 적극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도로부터 신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잃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이제 빠르면 다음 주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후부터 행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보통 네. 우리가 이제 셧다운을 하는 행동이 정말 뭐 예산 합의가 안 돼서 셧다운을 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는 거는
정치적 결집을 하려고 보통 이런 액션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종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행정부 수반들이 좀 어느 정도 의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가지치기가 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뭔가 협상 카드를 좀 들고 가자라는 모멘텀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에이펙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깊죠. 이번에 뭐 한국에서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조선업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도 뭐냐면은 중국이 알랑방구 끼는 거 조심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아마 지금 넌지시 지금 던진 모양이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려고 뭐 마가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를 외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운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코로나 직후에 이제 그 트럭 운송업자들이 이제 운송 노조들이 단체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뭐 물류 대란까지 일어났었던. 그래서 오히려 동쪽 항이 아니라 서쪽 항으로 물류를 옮기는 게 뭐 제한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조선업계에게 원하는 거는 이 미국 내 취항이 가능한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원래는 이 미국 선박법이 굉장히 좀 교묘한 게 뭐냐면은 미국 자체를 일종의 성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이 미국 내에서만 취항 노선을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의 경우에는 미국인이 운용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박만 취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수주를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줘야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선박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공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뭐 하나오션도 있고 뭐 조선업체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독 이제 현대미포가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일단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과 이제 군 MRO가 지금 체결된 가장 1호 그리고 미국의 필리조 선수 인수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알박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모멘텀을 받으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주가 나와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지금 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제 계속 11만 원 사이 좀 고착화된 느낌이 좀 있는데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군 MRO를 받고 난 이후에 추후로 지금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컨테이너선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정말 컨테이너선 하면 항상 대형 컨테이너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피가 컨테이너선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규모가 필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사 갈 때 5톤짜리 뭐 5톤짜리 트럭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할 정도로 짐이 엄청 많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거의 대부분은 용달차 부르잖아요. 용달차 몇 대 부르는 게 훨씬 더 짐 싣고 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요즘 용달로 이사하시는 분이 있나요? 뭐 작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1인 가구들이 그렇죠. 많으셔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결국에는 물류라는 거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네. 어떤 한 대의 커다란 컨테이너에서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은 이 물류가 해안까지의 운송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미포조선은 뭐 오늘 시장에서 좀 8%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따라갑니까 하면? 추가로 매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따라붙는 신고가 매수 발전이 전략.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대미포조선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타이틀은 좀 자극적으로 나갔는데 HD 현대미포 미국의 경고. 현대미포한테 미국이 경고를 한 건 아니고 그죠? 네.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형이 유치원 가서 내 동생 건드리면은 안 돼라고 했다고 하는데 좀 모호하긴 합니다. 자, 미국은 일본이 예전에 본토를 타격할 때 진주만,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미드웨이 이런 그 조선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조선주는 매수. 네,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LG노텍 애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미국의 빅테크 혈전이라고 해야 될까? 주가가 뭐 아주 뭐 뜨겁습니다. 참 어제도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애플도 이 시가총액 4조 달러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애플과 연관된 LG노텍 어떻게 봅니까? 네. 최근 한 5거래일 동안에 대한 수급 반영들이 좀 과열된 양상 안에서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일단 애플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고되고 있죠. 이 부분은 아이폰 17 시리즈가 전작 대비해서 초기 흥행 성과가 좀 굉장히 명확했고 이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이가
올해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애플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최근에 어떤 수급 상황들도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LG노텍의 경우에는 아이폰 16 모델이 그래도 일반 시장 대비해서에 대한 어떤 꾸준한 성과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그동안 크게 좀 조정받았던 기간이 좀 길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아이폰 17 모델에 대한 흥행 기대감들이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최근 한 1개월간의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평균 실적 추정치도 좀 상향 제시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에 대한 신장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아이폰 안에서 굉장히 이 원가율에 대한 이점을 좀 보유하거나 프로맥스 모델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전체 공급 비중은 한 60% 정도를 LG이노텍이 좀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출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실적의 어떤 기저효과가 좀 크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 이 기조가 3분기에만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4분기에 확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요? 네. 일단 LG노텍의 경우에는 수급 동향상에서도 현재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 로봇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역 확장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과매 수권에 대한 흐름들을 재차 좀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은 저는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재도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7 버전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판매가 호조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지금 희망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앞서 이제 AI 커머스도 그랬지만 스마트폰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그러면은 시리가 있겠고 시리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50만 원 넘었는데 어떤 리포트들 반응이 어때?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요약을 쫙 해주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51만 원에 난 사면 어떨까? 그러면 시리가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하진 않으니까 뭐라고 의견을 주겠죠. 그러면 사줘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서 번호 치고 이런 과정 없이 네. 직접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것도 일종의 AI 커머스가 될 텐데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또 스마트폰 수요도 늘 거고 거기에 따른 LG이노텍의 디스플레이도 늘 거고 모두 늘 거고 이런 식이죠. 선순환 구조가 곧 되지 않을까 싶어서 LG이노텍 매수 의견 네. 좋습니다. 자, 라스트 시그널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가 요즘 좀 궁금한데요. 김정아 아나운서, 바이오 쪽 이슈가 좀 있나요? 네, 마지막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능할까요? HLB에 다시 한번 FDA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유럽 종합학회에서 자사가 개발 중인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공개되었고요. 의학 학술지 란셋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초고위험군 환자의 생존 기간이 10개월 가까이 연장되었다라는 점이 입증되고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이유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FDA 승인의 초읽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저희가 주가의 향방 분석해 봐야 될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 시장에서의 로봇 수술 기계죠. 다빈치를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 기업이죠. 큐렉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일본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서 3분기에는 일본 시장 내에서의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7월에 미국 FDA에도 승인 신청을 한 가운데 내년까지는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로봇 시장이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다양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큐렉소 그 전망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자, 이 바이오 한때 이제 양치기 소년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HLB.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실적은 뜯어봐야 되겠지만 하도 일로 돌려치고 절로 돌려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인식이 좀 있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자, HLB가 또 도전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좀 HLB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이번에 지금 뭐 카멜리주맙이랑 같이 이제 리보세라님 같이 이제 병용요법이 뭐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건 이미 나왔죠, 사실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뭐 이미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이제 경쟁사 바이엘의 넥사바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뭐 이제 생존 효능 기준을 했을 때 뭐 주황값이 훨씬 더 길었었고 여러 가지 효능 자체는 이미 입증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이 좋은 게 왜 미국에 승인이 안 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승인이 안 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이 항서제약과 이제 CMC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향은 있다라고 봐요. 물론 FDA가 그 당시에도 거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2월인가요? 이때 이제 거절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핑계가 뭐였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현장에 실사를 가는데 실사를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 해줍니다. 이 얘기 나오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네. 뭐 말 그대로 포장을 잘한 거지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아무도 못 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일단 효능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파구 HLB가 유일하게 맞이할 수 있는 돌파구는 결국에 뭐냐면은 이 항서제약과의 CMC 관계에 있는 것은 뭐 당장에는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제품을 국내에서나 혹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 뭐 가능하면 뭐 미국에서라도 뭐 만들 수 있는 이제 전진 기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남양주에 이 별도 라인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지난달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HLB가 주가가 좀 눌려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완공이 됐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한 4년 걸린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를 한 게 지금 이제 라인을 지금 새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게 이제 넌지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던 게 8월 말에서 9월부터 이때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구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임상 통과까지 된다고 하면은 그럼 한 4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잠깐 반짝 상승했을 때는 뭐 한 번 정도 이제 좀 잠깐 비중을 줄였다가 또 조정 이후에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저는 유럽 종양학회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셨다가 네. 이후에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재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니다. 나는 그 기간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HLB에만 국한하진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과감한 매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HLB가 우리가 2년 전만 1년 전에 너무 이게 13만 원을 돌파하냐 마냐 이런 기대감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 갈 때 됐는데 비중이 너무 무거워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순환매가 빠르고 좋은 장세를 못 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꼭 HLB만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남양주의 설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다? 그러면 종양학회 이후에 한 번 더 접근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은 그래서 시장 매매 내지는 비중 축소. 그래. 네, 오늘 뭐 이벤트로 잠깐 반짝하는 거는 길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큐렉소, 뭐 의료용 로봇. 네. 일단 의료용 로봇에 관련된 오늘 뭐 산업동향 리포트가 좀 일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수급적인 영향이 좀 됐는데 장중에 17%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 현재는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조를 보면 일단 상반기 전체 누계에서는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지만 2분기에 여전히 적자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그만큼 중요할 것 같고 해외양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인도 지역에 좀 국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인도 시장에 타깃이 됐던 매출군과 좀 괴리가 좀 컸던 부분들이 어닝 미스가 좀 있었던 점이 일단 3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외 수출량 이 국가들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포션의 비중을 보면 의료용 로봇 비중이 한 4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최근 3년간에 대한 비중 대비해서 좀 축소됐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내재적인 실적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 일본의 뭐 FDA 승인 이슈라든가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좀 유효하지만 일단 수급적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특히나 뭐 의료용 로봇에 관련된 수급이 다소 좀 소외됐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좀 되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반등시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3분기 실적 이후에 수출처 다변화 부분들 그리고 FDA 승인 이슈에 관련된 어떤 기대 일정들은 주시를 하면서 재진입도 가능하겠다라고 좀 표현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비중 축소, 다시 재진입을 노려보자. 바이오 쪽은 아직도 좀 약간 톤다운, 좀 비중이 좀 그렇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